안녕하십니까, 제주부입니다. 저는 공무원 연금 개혁에 반대합니다. 제가 왜 반대하는지 그 이유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공무원 연금 개혁에 대한 근거를 영상으로 올렸습니다. 첫 번째 근거는 정부 보전금의 증가이며 두 번째 근거는 국민연금보다 훨씬 많은 연금액이었습니다. 이 두 가지 근거는 개혁의 근거로서 타당하지 못합니다. 그 까닭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그 전에 언론에 자주 보도되는 공무원 연금 장기 충당 부채 문제부터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공무원 연금 장기 충당 부채에 대해 검색을 하면 보시는 화면처럼 여러 언론에서 부정적으로 보도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제 공무원연금공단에서 제공하는 결산 보고서 자료를 보면 공무원연금 장기 충당 부채는 매년 수십조가 늘어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공무원연금 장기 충당 부채에 대해서는 제대로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 800조가 넘는 금액은 70년 이상에 걸쳐 지급해야 할 예상액일 뿐입니다. 또한 IMF, OECD에서도 국가 간 부채 규모를 비교 시에 제외하고 있습니다. 또한 800조에 이르는 금액은 지출액만을 추산한 것으로 수입액을 전혀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의 연금 지출은 공무원 기여금과 정부 부담금으로 대부분 충당하고 있습니다. 이 자료는 공무원연금공단에서 제공하는 2015년 이후 최근 6년 동안의 연금 지출과 정부 보전금을 나타낸 그래프입니다. 연금 지출 대비 정부 보전금은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내용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부정적인 내용만 보도하는 것은 공무원 연금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형성하려는 선동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공무원 연금의 장기 충당 부채 문제는 오해가 없도록 관련 내용을 먼저 설명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제 정부 보전금의 증가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공무원 연금은 임금의 후불적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민간 대비 공무원 보수 수준 추이를 보면 2005년 이후로 대부분 80%대를 유지하였으며 이 기간 동안은 평균 86.8%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공무원 연금을 개혁하게 되면 임금의 후불적 기능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공무원 임금을 민간 임금과 비슷한 수준으로 인상해야 합니다. 만약 86.8% 정도인 공무원 임금을 10% 인상한다면 얼마의 예산이 필요한지 알아보겠습니다. 2015년 이후 최근 6년 동안의 연도별 공무원 수와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입니다. 기준소득월액은 월급과 거의 비슷한 금액입니다. 전체 공무원들의 임금을 10%를 인상하여 지급하였을 때 필요한 예산은 매년 6조에서 8조 사이입니다. 정부 보전금이 매년 2조에서 4조 사이였기 때문에 최소 2배에서 3배 정도의 예산이 더 필요한 것입니다. 따라서 정부 입장에서도 재직 공무원들의 임금을 민간 수준으로 인상하는 것보다 퇴직연금을 기존대로 지급하는 것이 세금을 아끼는 방법입니다. 또한 2016년 공무원연금 개혁 이후로 정부 보전금은 수천억 줄었습니다. 2020년에 다시 증가하였지만 연금 개혁은 2035년까지 진행 중이며 현재 수급자들은 종전 규정에 따라 계산된 연금액을 지급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더 내고 덜 받는 구조로 개혁된 연금법의 효과는 좀 더 기다려야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공무원 연금 재정 지출 규모를 다른 나라와 비교해 보겠습니다. 이 자료는 공무원연금공단 유튜브에 소개된 자료입니다. GDP 대비 공무원 연금 재정 지출 규모는 2018년 기준으로 0.8%로 다른 나라에 비해 많이 낮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을 정리하면 공무원 연금은 임금의 후불적 기능이 있습니다. 민간 대비 공무원 보수 수준 평균은 86.8%로 낮은 편이며 보수 인상 시 필요한 예산 규모가 정부 보전금보다 훨씬 큽니다. 2016년 공무원연금법 개정 이후 정부 보전금은 상당히 낮아졌습니다. 다른 나라에 비해 GDP 대비 공무원연금 재정 지출 규모는 낮은 편입니다. 따라서 정부 보전금 증가를 근거로 공무원연금 개혁을 논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공무원연금을 개혁한다면 개혁 전에 공무원들의 임금을 민간 대비 100% 수준으로 올리는 것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또한 지금까지 낮은 수준의 임금을 받았던 재직기간에 대해서는
현행연금법을 적용하여 연금을 지급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국민연금보다 훨씬 많은 연금액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기업은 근로자를 고용하며 국가는 공무원을 고용합니다. 따라서 기업과 국가 모두 고용주의 개념으로 봐야 하며 근로자나 공무원에게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일반 근로자와 공무원을 비교할 때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만 비교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것은 올바른 방법이 아닙니다. 기업은 퇴직한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별도로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국민연금과 퇴직금을 포함해서 공무원연금과 비교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그럼 실제 한 가지 사례를 통해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2021년 30세의 나이로 임용되어 25년 근무한 초등교사가 일반 근로자였을 때 받는 노령연금과 퇴직금, 그리고 공무원이었을 때 받는 퇴직연금과 퇴직수당을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25년을 설정한 이유는 2020년 공무원 퇴직자의 평균 재직연수가 25.4년이었기 때문입니다. 일반 근로자인 경우부터 살펴보겠습니다. 2021년 임용된 초등교사가 25년 동안 받게 될 연봉을 정리한 엑셀 자료입니다. 계산에 필요한 값들을 정리하면 기준소득월의 평균액은 487만 1,100원입니다. 3개월 급여 총액은 마지막 해 연봉을 12로 나눈 후 3을 곱한 2,039만 885원입니다. 연간 상여금 총액은 성과상여금 400만원으로 했습니다. 먼저 국민연금에 납부하는 금액을 구해보겠습니다. 국민연금은 근로자가 4.5%, 사용자가 4.5%, 총 9%를 납부해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자는 매월 평균 21만 9,190원을 납부하며 25년 동안 총 6,575만 7천원을 납부합니다. 예상연금액은 국민연금 홈페이지에 있는 노령연금 예상월액표에서 구했습니다. 가장 비슷한 금액인 490만원을 25년 동안 납부하면 94만 2,980원을 받게 됩니다. 퇴직금은 임금 계산기로 자동 계산하였습니다. 입사일과 퇴직일을 입력하고 3개월 급여 총액은 2,039만 885원, 연간 상여금 총액은 400만원을 입력하면 예상 퇴직금은 1억 7,639만 4,601원이 나옵니다. 앞에서 계산한 것들을 표로 정리한 내용입니다. 이번에는 공무원인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같은 엑셀 자료를 이용해 공무원일 경우 계산에 필요한 값들을 정리하면 기준소득월의 평균액은 487만 1,100원입니다. 3년간 전체 공무원 기준소득월의 평균 532만 7,861원을 이용해 구한 소득재분배 평균 기준소득월액은 514만 1,930원입니다. 최종 기준소득월액은 666만 6,620원이며 이익률은 96.07%, 지급률은 1.7%입니다. 먼저 공무원연금에 납부한 금액을 구해보겠습니다. 공무원연금은 공무원이 9%, 국가가 9%, 총 18%를 납부해야 합니다. 따라서 공무원은 매월 평균 43만 8,390원을 납부하며 25년 동안 총 1억 3,151만 7천원을 납부합니다. 예상연금액은 이 계산식에 수치를 넣어서 구할 수 있습니다. 지급률 1.7% 중 0.7%는 개인 기준소득월액으로 계산하며 나머지 1%는 소득재분배 기준소득월액으로 계산합니다. 개인과 재분배를 나누어서 계산하면 예상연금액은 약 205만원이 나옵니다. 퇴직수당도 이 계산식에 수치를 넣어서 구할 수 있습니다. 재직연수별 지급비율은 재직연수에 따라 다른데 20년 이상 재직한 경우 0.39%입니다. 이 수치들을 넣어서 계산하면 약 6,500만원이 나옵니다. 앞에서 계산한 것들을 표로 정리한 내용입니다. 연금 및 퇴직금을 받는 시기도 함께 비교하기 위해 수직선으로 나타내 보겠습니다. 일반 근로자인 경우 퇴직할 때까지 국민연금에 6,575만원을 납부하며 퇴직하는 해에 퇴직금으로 1억 7,639만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65세부터 노령연금 94만원과 기초연금은 최대 30만원을 받습니다. 공무원인 경우 공무원연금에 1억 3,151만원을 납부하며 퇴직하는 해에 퇴직수당으로 6,500만원을 받습니다.
65세부터 퇴직연금으로 205만원을 받습니다. 기대 수명인 83세까지 연금을 받는다고 생각하고 정리하면 일반 근로자는 6,575만원 납부 후 약 3억 8,007만원에 추가로 6,480만원을 더 받을 수 있으며 공무원은 1억 3,151만원 납부 후 약 5억 864만원을 받게 됩니다. 단순 계산으로는 공무원이 1억 2천만원 정도를 더 받아서 혜택이 더 큰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첫째, 납부한 금액이 2배로 많으며 둘째, 퇴직 후 55세에 받는 퇴직금은 3분의 1 정도로 훨씬 적으며 셋째, 기초연금을 전혀 못 받는다는 것을 고려해야 합니다. 결국 기대 수명인 83세 이상 오래 살면 공무원이 더 낫다고 할 수 있지만 적어도 기대 수명인 83세까지는 국민연금이 더 낫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사례를 예로 든 것이지만 다른 경우도 큰 차이는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국민연금보다 연금액이 더 많다는 것을 근거로 공무원연금 개혁을 논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제가 공무원연금 개혁에 반대하는 이유를 알아보았습니다. 공무원연금은 각종 선거나 이슈마다 개혁 얘기가 나오며 부정적인 뉴스도 많이 보도됩니다. 하지만 공무원연금 개혁하자고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고마해라. 많이 개혁했다 아이가. 영상을 보시고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